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검진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쯤 받으시나요? 익숙한 그 검진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대신 때로는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70세를 넘어서면서 받는 수많은 검진은 건강을 위한 방패가 되기보단 오히려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진단이나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층에 유익한 일부 검사가 노년층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으로 변해버린 셈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검사는 꼭 받아야 하고 어떤 건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낭비되는 시간과 돈을 줄이고 진짜 건강과 행복에 집중하는 법을 찾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편히 함께 해주세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난 주말, 저는 84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몇 가지 수치가 살짝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권하시더군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려 했지만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이대에선 그 검사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레 물어봤죠. 선생님, 이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가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나이에 따라 검사의 필요성이 달라져요. 꼭 해야 할 것만 골라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게 낫죠. 그 말을 듣고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사를 별 의심 없이 받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이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모든 연령을 하나의 잣대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40대의 기준과 80대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는데도 말이죠.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고집하시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니 간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곧바로 간 초음파를 권했지만 저는 잠시 멈칫했죠. 아버지는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셨어요. 저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고 아픈 데도 없는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그럼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죠라고 하더군요. 결국 추가 검사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년층에선 간 수치가 약간 변동하는 건 흔한 일이고 꼭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검사들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도 굳이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라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서 오히려 건강을 느꼈죠. 제 친구 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75세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폐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발견됐어요. 의사는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고 이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불안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민수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덩달아 불안했어요. 하루는 민수 씨가 저를 찾아와 이러다 정말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라고 하소연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결국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6개월 동안 매일 밤 죽음만 생각했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이 경험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불필요한 검진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민수 씨는 그 뒤로 정기 검진을 줄이고 의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것만 받기로 했어요. 그 후로는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병원보다 산책이 더 소중해라며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건강은 병원에서만 찾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검진이 나를 위한 거고 어떤 건 피해야 할지 말이죠. 건강검진이란 단어가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해졌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받는 검진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71세 이모님은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년 꼬박꼬박 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선 모범 환자라 불릴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혈액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이 발견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약간 높다는 거였죠. 의사는 혹시 모르니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여러 병원을 다니며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초음파, CT, 심지어 뼈를 찔러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이모님은 이게 마지막이겠지라며 희망을 가지셨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이모님 집에 들을 때마다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이모님의 떨리는 손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과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직 검사 후 상처 부위에 감염이 생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강한 항생제를 썼어요. 그런데 그 항생제 때문에 이모님은 소화불량에 시달리셨고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마다 배고프다고 하시면서도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셨어요. 결국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기력도 떨어졌죠. 이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검사 때문에 더 아팠어. 이게 뭐야 싶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건강을 챙기려던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이었으니까요. 이모님은 그 뒤로 병원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알아봐야겠다라며 건강 관련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이모님이 이제야 내 몸을 내가 챙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아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변화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죠. 의학계에선 이런 현상을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위험이 커져요. 왜냐고요? 첫째, 나이에 따라 신체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젊은 층 기준에 맞춰 노인을 비정상으로 만들곤 하죠. 예를 들어 70세 이상에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한 연구에선 75세 이상 노인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우리는 약을 처방받고 수치를 낮추려 애쓰죠. 저희 외삼촌도 78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약을 끊고 나서 오히려 기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약 먹느니 고기 한 점 더 먹는 게 낫다는 농담이 기억에 남아요. 둘째, 검사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에요. 대장 내시경 같은 건 나이 들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져요. 80대 노인은 40대보다 장 천공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저희 이웃 할머니도 82세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검사 후 배가 아프다고 며칠을 고생하셨어요. 결국 응급실에 갔더니 장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뒤로 할머니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고 받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제 생각을 바꿨죠. 셋째, 약물 부작용이에요. 제 어머니도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근육통에 시달리셨다가 약을 끊고 나서야 나아지셨어요.
어머니는 76세에 검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받으셨죠. 처음엔 별 문제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다리가 쑤셔서 잠도 못 잤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의사에게 달려갔죠. 알고 보니 약 부작용이었어요. 의사와 상의해 약을 끊고 식단만 조금 조절했더니 증상이 사라졌고 지금은 더 건강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약이 꼭 답은 아니더라라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죠. 넷째,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추가 검사 약과 병원 방문 비용이 쌓이면 꽤 큰 돈이 나가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1년 동안 계획했던 가족여행 자금을 모두 검사비로 썼다고 한탄했어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삶의 여유를 잃었어라는 말이 참 씁쓸했죠. 그 친구는 결국 검진을 줄이고 여행을 다시 계획하며 삶의 균형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그 친구가 여행 가서 웃는 게 더 건강에 좋더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진리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예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느끼는 두려움, 혹시 큰 병일까 걱정하는 긴장감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저희 사촌 형도 73세에 심장 CT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동안 밥맛도 잃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전화로 괜찮으실 거예요라고 달랬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결국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큰 병을 만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건강을 위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렇다면 70대 이후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모든 검사를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받는 게 중요하죠. 제가 추천하는 5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혈압 측정이에요.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 혈압을 재드립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숫자 보면 하루가 시작되라며 좋아하세요. 아버지는 84세인데도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혈압이 안정적이니까 마음도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둘째, 당뇨 검사예요. 당뇨는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운데 조기 발견하면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웃정 할아버지는 74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1년 뒤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걷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건강은 결국 내 손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셋째, 꼴밀도 검사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어머니는 66세에 진단받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셨어요. 지금 77세인데도 계단을 잘 오르내리세요. 꾸준함이 큰 힘이 됐죠. 하루는 어머니가 뼈가 튼튼하니 마음도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넷째, 청력과 시력 검사예요. 감각이 무뎌지면 고립감이 커질 수 있어요. 삼촌은 70세에 청력이 떨어졌지만 보청기를 꺼리셨어요. 그러다 가족들과 대화가 줄고 우울해지셨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니 웃음이 돌아오셨어요. 세상이 다시 들리니까 살만 나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건강은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다섯째, 우울증 선별 검사예요. 노년기의 우울감은 방치되기 쉬운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불면에 시달리셨죠. 우울증 검사를 받고 상담과 약을 병행하니 눈빛이 맑아지셨어요. 치료받고 나니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라는 말씀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시며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 5가지는 단순히 병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준비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순 없죠. 내 몸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안엔 심장병 내력이 있어서 저는 심장 검사를 챙기지만 암 검사는 의사와 상의해 줄였어요. 반면 대장암 내력이 있는 지인은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받으시더군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그분 말이 참 와닿았어요. 가족력 외에도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평생 담배를 피웠다면 폐검진을 빼놓으면 안 되고 햇볕을 많이 쬐며 살았다면 피부암 검사를 고려해야죠. 아버지는 40년간 목수로 일하셔서 먼지 많은 환경에 계셨어요. 그래서 폐 검사는 꾸준히 받으시고 결과가 좋아 다행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폐 건강에 좋은 호흡 운동을 시작했는데 숨이 깊어지니 기분도 상쾌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현재 먹는 약도 살펴야 해요. 관절염 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하죠. 저희 이웃 아주머니는 관절염 약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조정하셨어요. 약 먹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새겨졌죠. 의사와의 신뢰도 큰 역할을 해요. 저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실 때마다 질문을 준비해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위험이 있나요? 결과가 치료를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의사들도 환자가 궁금해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 번은 의사가 이 나이엔 이런 검사가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신뢰가 쌓였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저는 부모님 건강 수첩을 만들어 검사 날짜, 결과, 약을 기록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죠. 하루는 아버지가 이거 덕분에 약을 깜빡 안 한다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엔 생활 습관이 검진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91세 은수 할머니는 매일 공원을 3바퀴 돌며 걷고 내 다리가 최고의 약이야라며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하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건강은 꾸준함에서 온다는 걸 배웠죠. 운동이 힘들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부담 없는 것도 좋아요. 어머니는 73세의 관절염 진단 후 물속 걷기를 시작하셨고 통증이 줄어드셨어요. 움직이는 게 약이다라는 말씀이 맞더군요. 하루는 어머니가 다리가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지면 단백질을 먹기 힘들죠. 저는 어머니께 두부, 계란, 생선을 자주 드리려고 해요. 두부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식단이 다양해졌죠. 어머니는 고기 안 먹어도 배고프다라며 만족해 하세요. 하루는 어머니가 두부 한 조각이 힘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소중하게 들렸어요. 수분도 중요해요. 목마픔을 잘 못 느끼니까 탈수가 쉬운데 저는 아버지께 물 마실 시간을 알람으로 알려드려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이제 피부도 덜 건조하고 변비도 줄었어요.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냐는 아버지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수면도 건강의 큰 축이에요. 어머니는 저녁 8시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스트레칭 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주무세요. 약 없이 잠드는 게 감사하다는 말씀에 저도 뿌듯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잠이 보약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진리 같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연결도 놓치면 안 돼요. 외로움은 건강의 흡연만큼 해롭다고 하죠. 어머니는 77세에 합창단에 들어가셔서 노래하며 친구를 사귀셨어요. 웃고 실수하며 같이 배워가는 게 좋아라는 말에서 생기를 느꼈죠. 저는 합창단 공연에 가서 어머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노래가 나를 젊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삶의 목적도 건강의 비결이에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은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죠. 어머니는 73세의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고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며 기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또 와요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 눈이 반짝이세요. 이런 활동이 약보다 큰 힘을 주더군요. 하루는
아이들과 책을 읽고 온 어머니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내 약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부모님께 매일 기분, 수면, 통증을 일기로 쓰게 했어요. 아버지는 커피 마신 날 잠을 못 잤더라며 패턴을 파악하셨고 스스로 조절하게 되셨어요. 내 몸을 내가 알아가는 게 재밌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저희 동네 85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머리를 쓰면 늙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분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또렷해서 놀라울 정도예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신문 한 줄이 약 한 알보다 낫다며 웃으셨는데 그 말이 참 지혜롭게 들렸어요. 건강은 단순히 몸뿐 아니라 마음과 머리를 함께 챙기는 거라는 걸 새삼 느꼈죠. 또 다른 이웃 아주머니는 79세 뜨개질 모임에 가입하셨고 손을 움직이니 기분도 풀린다고 하세요. 저는 그분이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 따뜻함이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저는 부모님과 저녁마다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는데 하늘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라는 아버지 말씀이 참 따뜻했어요. 또 식단도 큰 역할을 해요. 저는 어머니께 채소와 과일을 더 챙겨드리려고 해요. 하루는 어머니가 당근 씹는 소리가 귀에 좋다며 웃으셨는데 그 소소한 행복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희 집에서는 저녁에 TV를 일찍 끄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소음 없는 밤이 이렇게 평화롭다니라는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남았어요. 이런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이더군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게 건강이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건강검진이 무의미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젊을 땐 병을 찾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지가 더 중요해요. 87세 은지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대신 가족과 시간을 선택하셨고 2년을 빛나게 사셨어요. 여행도 가고 손자와 추억도 쌓으셨죠. 수술보다 웃음이 더 소중했어라는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꽃을 가꾸고 친구와 웃는 게 건강이라 하세요. 하루는 어머니가 손주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건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불필요한 검사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 속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